안녕하세요. 단어로 뿌시는 시사 단뿌시의 단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다. 종합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국민 총가처분 소득도 하락했다. 이에 따라 투자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1분기 총저축률도 2012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발음도 어렵고 언뜻 봐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단뿌시가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 알아야 할 내용만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경제 성장률이란 올해 우리나라에서 기업, 정부, 국민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물건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예요. 이걸 1년에 4번 계산을 하는데 2019년 1분기, 즉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제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계산되었다고 해요. 즉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이만큼 만들어서 팔고 쓰고 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적은 요만큼만 만들어서 덜 팔고 덜 쓰는 거죠. 당연히 더 많이 만들고 쓰는 게 좋은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냐면 2008년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를 기록한 이후로 올해만큼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 적이 없었대요.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우리 모두가 먹고 살기 수월해지는데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건 수출을 많이 못해서다라는 전문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이 7.1% 감소했대요.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꼽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출량과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중국으로 나가던 수출량이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전체 수출량 중 27%가 중국으로 가는데 이 중 80%가 중국산 완성품에 들어가는 중간 재료예요. 그러니 중국산 물건이 많이 팔려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으니 미국으로 가던 중국산 물건 수출량이 줄어든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수출량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민 총가처분 소득과 총저축률을 한 번에 알아볼게요. 경제 성장률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국민 총가처분 소득도 줄어들었답니다. 국민 총가처분 소득이란 정부, 기업, 국민들이 가진 소득 중에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정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윳돈이죠. 총저축률은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소비하거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중에 그 해에 소비되지 않고 남은 돈, 즉 저축한 돈이 몇 %인지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1분기 한국의 총저축률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저축한 돈이 많아야 이걸 가지고 새롭게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는데 지금 저축한 돈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도 소비도 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단어 3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11년 만에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 경제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던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이 둔해지자 우리나라 기업, 정부,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함께 줄어든 것이죠. 게다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 국민 총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저축해놓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저축률도 함께 떨어진 겁니다. 저축한 것이 없으니 투자도 못해, 소비도 못해. 리얼 힘든 상황인 거죠.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얼어붙은 취업시장이 조금이라도 높길 바라면서 오늘의 단뿌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단어로 돌아올게요.